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인상을 가지면 그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거나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첫 판단은 여러분의 시간, 마음, 심지어는 안전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땐 몰랐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 신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행동,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 시선의 흐름, 말투와 반응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한 남성이 파트너를 찾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는 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정작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디테일에는 무심한 태도. 그건 이후 사업 진행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무시하고 눈에 띄는 성과만 챙기려 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첫 인상에서 느낀 미묘한 불균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의 본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포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행동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습관 속에서 보입니다. 그걸 읽어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훨씬 덜 받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상대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입고 온 바지. 둘째,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셋째,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의 태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찰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걸러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바지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 감각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의식하는지를 읽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제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의는 고급스러운 셔츠에 깔끔한 재킷을 입었지만 바지는 무릎이 튀어나와 있었고 구겨짐이 심했습니다. 그날 대화 중에도 그는 처음 몇 분은 매너 있게 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대방 말에 끼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모습의 일부만 치장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엔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결국 성격과 습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한 CEO는 항상 바지가 깨끗하고 구김없이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옷을 입지 않았지만 모든 옷이 정돈되어 있었고 신발도 늘 닦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에서도 말 한마디, 문서 한 줄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의 세심함이 일 처리의 꼼꼼함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바지는 앉을 때나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구겨지고 상의보다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지를 깔끔히 입는다는 건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은 바지를 슬쩍 살펴보세요. 거기엔 자신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크게 단정하다면 그 사람은 대체로 책임감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본 예의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술하다면 그 허술함이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선 처리의 예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상대에게 집중하는지, 그리고 마음속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 상담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대화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눈을 맞추기보다 휴대폰 화면을 훑거나 옆 사람 혹은 다른 공간을 자꾸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관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순간에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 태도는 결국 당신은 지금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반면 제가 기억하는 한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조용히 맞추며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눈동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 이야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말하는 이로 하여금 더 솔직하게, 더 깊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눈맞춤은 상대방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시선이 자주 흔들리거나 불필요하게 주변을 훑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신뢰 점수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시선이 머무는 시간과 깊이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시선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친절을 가장하더라도 시선은 그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 말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인의 존재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상담에서 처음 만난 내담자가 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척만 하면서 대답하기 전에 이미 휴대폰을 짚거나 눈을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 자체가 형식일 뿐 상대의 말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은 필요할 때만 소통하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자기 편의대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듣는 동안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간단한 맞장구로 반응하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여깁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에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적극적 경청이 인간관계에서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얼마나 방해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지 보십시오.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몸의 방향까지 모두가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그 태도 하나로 앞으로 이 관계가 건강하게 자랄지 아니면 소모적으로 변할지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찰법을 알면서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첫 만남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느라 상대방을 세밀하게 관찰할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순서를 권합니다. 먼저 만남 전부터 관찰해야 할 세 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두는 겁니다. 첫째, 바지가 깔끔한지 무심한지. 둘째, 시선이 안정적으로 나에게 향하는지. 셋째, 내 말을 들을 때의 표정과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히 의식하고 나면 불필요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관계의 핵심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이 방법을 써서 연애 초기에 큰 결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시선은 종종 휴대폰으로 향했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응, 응 하면서도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그 사람의 이면에 집중력과 존중의 결핍이 있다는 걸 느꼈고, 관계를 천천히 이어가다 결국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남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찰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본질을 꿰뚫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시험하듯 뚫어져라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대화 속에서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잡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만남 속에서도 신뢰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와 상처를 시작 단계에서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요소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신호를 읽어낸 뒤 그 결과를 어떻게 관계에 반영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해도 그 판단을 현실 속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겠다고 느끼면서도 이미 관계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그냥 두고 보자며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나쁜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는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관찰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정적인 신호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관계의 속도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가 너무 허술해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면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 작은 일을 먼저 시켜보고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한다면 중요한 대화는 짧고 명확하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쌓기 전에는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협력은 최소화하고 내 에너지를 다른 관계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위험을 미리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나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관계에서 주저없이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습관은 여러분을 불필요한 상처와 낭비에서 지켜줍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인상은 되게 맞고 그 직감은 경험과 무의식이 함께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면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 전에 일단 거리를 두라. 이것이 현명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관찰과 판단의 목적이 결코 사람을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편견을 고착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지, 시선, 경청 태도를 살피는 건 마치 등산 전에 날씨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비를 챙기거나 날짜를 미루듯 부정적인 신호가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담할 때 좋은 사람을 찾는 것만큼이나 나쁜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을 소모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갑니다. 첫째, 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세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도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존중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관찰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신호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첫 만남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챈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